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 세계를 전공생을 위한 인문형 데이터 큐레이션 묶음 강좌 태블로 데이터 시각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 6차 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5차 시도 표현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6차 시도 저희가 차트 표현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시 이중 라인, 그 다음에 영역 차트, 이중 조합, 2차 시의 분산형 차트, 히스토그램, 박스 플롯, 3차 시 칸트, 블릿, 버블, 워드 크라이브를 각각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를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다양한 차트를 표현 방식 순서대로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가 이중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중 라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차트 두 개를 결합한 방식으로 각각의 좌우에 각각의 축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데이터 값의 변화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태블로에서 차트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하는 데이터는 슈퍼스토어 2019입니다. 2019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한국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먼저 주문 일자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값이기 때문에 매출과 수익을 동시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표현 방식 중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중 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값이, 예를 들어서 매출은, 현재 매출 값은 좌측에, 그 다음에 수익 값은 우측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값을, 예를 들어서 마크 여기에다가 저희가 수익과 그 다음에 합계 매출이 각각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추가가 돼 있죠. 그러면 먼저 저희가 매출이죠. 매출 이익을 선택한 다음에 할인율을 저희가 드래그해서 각각 크기에다가 한번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인율이 큰 부분들은 그래프가 이렇게 굵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에다도 할인율의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인율이 큰 부분은 이렇게 그래프가 두껍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좀 수익에다는 수익의 레이블을 이렇게 해서 숫자를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합계 매출에 대한 매출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 라인입니다. 각각 좌측과 우측에 각각의 그 그래프에 대한 그 축이 있죠. 축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트 제목을 이중 라인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는 저희가 시트를 하나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는 표현 방식을 보시면 그 다음 순서입니다. 영역 차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이죠? 영역 차트. 영역 차트는 라인과 축 사이의 공간이 색상으로 채워진 하나의 라인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트는 대개 시간별 누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고, 그 다음에 누적 라인을 표현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간에 대한 진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 일자를 사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주문 일자를 저희가 여기에다가 열에다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플러스를 클릭해서 분기를 제거하고 월만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량이죠. 수량을 행선반에다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각각의 연도 월별 수량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표현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가 그 마크의 유형을 여기서 영역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역 차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겠죠. 마크의 유형을. 그러면 현재 이 영역 이거죠. 이 영역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배송 방법을 저희가 컬러에다가, 즉 색상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유형 설정이 변경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배송 방법에 따른 합계 수량, 이것에 대한 변화를 저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배송 방법을 레이블에다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표준 빠른 배송,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컬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수량 같은 경우도 저희가 레이블에다 놓으면 각각의 표준 배송, 그 다음에 빠른 배송, 표준 배송이 가장 많은 값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2019년도는 우리가 표준 배송 다음에 그 다음에 빠른 배송, 그 다음에 특급 배송, 이렇게 그 데이터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영역 차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역 차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연속형이죠. 그 다음에 영역 차트 중에서 불연속형 영역 차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제 불연속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영역 차트를 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데이터를 서로 비교할 때 사용을 합니다.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 놓고 두 개의 값이기 때문에 주문 일자와 그 다음에 매출과 수익, 이 두 개를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표현 방식은 여기 영역 차트 불연속형, 이것들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문 일자 부분이 연으로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플러스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분기에서 플러스를 클릭하고 분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 그 주문 일자별, 그 다음에 합계 이 매출과 그 다음에 수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마크에다가 합계 이 매출, 여기 합계 매출 이 마크에다가 매출을 드래그해서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숫자가 보이겠죠. 그 다음에 수익 합계에다는 수익을 드래그해서 레이블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고객 세그먼트를 드래그해서 색상에다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별로 매출이나 수익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매출에다도 고객 세그먼트를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러면 다시 고객 세그먼트를 레이블에다 놓고 고객별로 이 매출, 그 다음에 다시 수익에다가 세그먼트 레이블을 보이게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큰 값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나 소비자나 기업 고객, 이 세 고객에 대한 연도별, 그다음 월별이겠죠. 월별 그 주문, 매출, 그 다음에 수익, 이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그 영역 차트인데 불연속형입니다. 영역 차트 불연속.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차트를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면 뭐 커다랗게 어려움들은 저희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그 공부할 부분들이 이제 이중조합입니다. 물론 이것을 한번 공부를 저희가 이중조합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차트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중 조합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그래프를 조합하여 두 가지 데이터를 상호 비교할 때 사용을 합니다. 같은 유형이라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그래프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값을 우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주문 일자와 그 다음에 매출과 수익을 컨트롤 키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중 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이중 조합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현재 이 막대로는 매출, 그 다음에 이 라인으로는 수익, 이것들을 각각 나타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인율의 각각의 마크 합계 있죠. 합계 매출과 여기에 할인율을 크기로 한번 넣어봅니다. 그러면 할인율이 여기 상태에서 할인율이 큰 것들은 두껍게 나타나고 조그만 것들은 약하게 나타나죠. 물론 저희가 이쪽에 색상 편집을 통해서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매출을 저희가 녹색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이 있죠. 수익에서 색상에서 수익 부분을 저희가 이런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익에다도 할인율의 크기를 여기다 대입을 해봅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큰 데는 두껍게 나타나고 할인율이 적은 데는 조그맣게 나타나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수익 라인에서 수익을 레이블에다 나타내고 수익이 기록이 되죠. 그 다음에 매출 합계 마커에서는 매출을 레이블에다 나타냅니다. 그러면 각각의 값이 물론 여기 이제 중복되는 이 값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중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계속 제가 이 파일을 5주 차부터 누적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법을 우리가 여기 보시면 테이블, 그 다음에 히트맵, 하이라이트, 기호맵, 지도죠. 그 다음에 맵, 그 다음에 파이 차트, 가로막대, 누적막대, 그 다음에 병렬막대, 그 다음에 여기 가로막대에서 세로막대는 방향만 90도 회전하면 세로막대가 되죠. 그 다음에 트리맵, 그 다음에 여기 원뷰, 그 다음에 병렬원, 이건 원이고 병렬원, 그 다음에 라인 차트 연속형, 라인 차트 불연속형, 그 다음에 이중 라인 두 가지 값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이죠. 영역 차트, 불연속형 영역, 그 다음에 이중 조합,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나머지 이 6개 차트도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값이 나왔을 적에 한번 저희가 처음 테이블로 예를 들어서 고객 세그먼트, 그 다음에 세그먼트 배송 방법, 배송 일자, 시도, 시공구 시도, 그 다음에 제품 대분류, 중분류, 그 다음에 주문 일자, 배송 일자는 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 수량, 수익, 할인율,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값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모든 값들이 다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할인율을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수량도 빼고 수익하고 두 개만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연도가 나타나죠. 그러면 연도 제품도 시도 시공구가 돼 있는데 시공구를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시도로만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시도를 저희가 그래서 제품 중분리니까 시도를 앞에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도가 여기에 위치하죠. 그러면 시도를
위쪽에다 놓습니다. 제일 위쪽에. 그러면 어떤가요? 여기에 시도가 표시되고, 근데 시도가 상당히 옆으로 이제 길어지죠. 이 정도로 이렇게 길어지죠. 그럼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경상남도 광주시 이렇게 되죠. 시도. 그러면 어느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시도고, 그 다음에 시도 앞에 고객에 대한 이름들. 그러면 고객이 지금 세 개 종류, 기업 고객, 소비자, 홈오피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대한 대분류, 이것도 세 개죠. 가구, 사무기기, 사무용품, 가구, 사무기기, 사무용품. 그 다음에 이제 배송 방법이죠. 저희는 이제 빠른 배송, 표준, 특급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매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매출도 뭔가요? 여기에 분류별로 매출을 여기다가 써주고 있죠. 대가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분류를 이렇게 빼버릴 경우에 이것들이 지금 현재 제품의 중분류만 가지고 이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돌려서 이쪽에 구분해서 제품 중분류를 빼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기업 고객 제품 대분류와 지금 현재 매출과 수익으로만 연도별로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가장 간단하게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시도를 그러면 10쪽에다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강원도, 경기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옆으로 길어지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밑으로 내리는 게 낫겠죠. 시도별.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뭐 종합 테이블 이렇게 한번 부르도록 합니다. 종합 테이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 도넛 차트를 만드는 법도 저희가 이렇게 배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다시 대시보드를 배우겠지만 이렇게 이것들을 총합하는 대시보드를 만드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출, 종합, 현황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크기를 저희가 그냥 자동으로 크기를 합니다. 크게. 그 다음에 우리가 대시보드 제목을 여기다 넣고 대시보드를 여러분들이 글씨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줄 수 있죠. 중앙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목 서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시보드의 음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시보드 기본 음영이네요. 없음. 그 다음에 대시보드 제목의 음영이죠. 이런 식의 제목의 음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테이블을 이렇게 가로로 이쪽 반에다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 부분을 여기다 두고 테이블을 여기에다, 이쪽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세로로 차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로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앞으로 2층은 세로로 쌓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조합이나 영역 차트나 이중 라인이라든지 그냥 라인이라든지 병렬 원뷰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이 차트를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둡니다. 그럼 반으로 파이 차트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 도넛 차트를 파이 차트 옆에다가 세로로 이렇게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부분들이면 이걸 범례를 이렇게 제거를 해버립니다. 이 부분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것도 저희가 도넛 파트에서 하단 것을 제거를 안 했네요. 이 상태에서 머리글 표시를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위아래가 다 제거가 되죠. 그 다음에 가로막대나 누적막대, 병렬막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영역 차트를 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둡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필터로 표시, 나중에 이것도 계속 한번 다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필터로 표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필터로 다 표시가 됐죠. 강원도 상황만 보고 싶다. 강원도를 클릭하면
모든 값이 다 강원도로 이렇게 바뀝니다. 강원도로 해결이 됐죠. 그러면 다시 강원도를 제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의 기업 고객 상황만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사무용품 중에서 책장에 관한 부분만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사무용품 중에서. 그러면 여기 저희가 제품 대분류인데 제품 중분류를 종합 테이블에다 제품 중분류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품 중분류를 이 사이에다가 한번 넣어봅니다. 그러면 가구 중에서도 책장 이런 식으로 값들이 이렇게 다 주어지겠죠. 그러면 가구 중에서 이 부분을 필터를 저희가 제거를 한 겁니다. 가구 중에서 가구리, 의자, 책상, 탁자 이렇게 중분류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사무기기 복사기에 해당된 것만 하면 사무기기 중에서 복사기 데이터만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블릿에서 데이터를 하나 불러들여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시트에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생성을 하고 다시 대시보드에서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구성을 해서 전체 데이터를 서로 필터로 연결해서 데이터와 데이터의 상호 관계성을 주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태블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각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들을 저희가 온라인에 서비스를 하면서 대중이나 그 다음에 웹에 직접 공유가 가능하겠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온라인 서비스하는 방법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차트 학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